그때 이제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목소리 큰 사람이 짱 뭐 이런 적이었었대.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큰 강의실에 뭐 40명 놓고 수업하면 되게 못하는 강사인 시절이 있었어. 막 진짜 이렇게 큰 강의실에 교회 생각하면 돼. 교회 같은데 이렇게 막 이제 큰 교회 있잖아. 거기 이렇게 일렬 의자 있잖아. 강당 의자 이런 데 막 앉아서 수업하시고 있던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너무 오래된 얘기죠. 자, 한 달 수업료 18,700원 뭐 이랬던 때예요. 그러다가 그게 나 고2 때인가 2만 원이 넘었어. 한 달에 학원비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막 때로 듣는. 지금 그런 식의 수업이 한 15만 원? 18만 원 정도 하거든? 노량진 이런 데에서. 어쨌든 진짜 옛날 얘기죠. 자,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를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놓고 생각하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을 그냥 쭉쭉쭉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요 정도 X자 분해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설명 안 할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인수분해 공식이 뭔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2, 3 막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저는 이 정리, 이런 유의 형태를 이용한 정리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꼴을 볼 수 있나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꼴을 딱 보고 볼 수 있다고? 예를 들면은 2x 더하기 3y의 세제곱을 전개한 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써볼게요. 8x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얘 2개, 얘 하나. 그러면 36. x제곱 y 더하기 3배의 얘 하나, 얘 2개. 그러면 얼마냐? 27, 54.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분수가 들어가면 저는 그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만약에 이런 애를 인수분해하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거기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지금은 이 식은 딱 보면 여기 세제곱이고 여기 세제곱이네. 야, 그러면 얘는 2x 3y의 세제곱일 것 같은데 맞네.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2분의 1이나 2를 곱해서 16에 이렇게 하면 2 뽑고 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사실 쉽지가 않아. 사실은 이런 식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런 식 되게 어렵죠. 보기가.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게 2분의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쨌든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인수분해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세제곱과 세제곱을 보면 혹시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 끼워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식도 알고 있을 거고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차라리요, 아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일반적인 확장을 좀 얘기해 보면 얘를 우리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외웠죠. 그쵸? 근데 얘는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보세요. 혹시 요 식은 알고 있어요? 얘하고 시리즈물입니다. 시리즈물. 물론 얘는요, 참고로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얘 자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이고 얘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요 놈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돼요. 둘둘 나누면. 됐어요? 네. 얘가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식이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해보면 a세제곱하고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이게 지워지고 얘랑 얘가 지워지고 이제 얘만 남아서 이렇게 돼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5제곱, 6제곱, 7제곱에서도 똑같이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 식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저 뒤 미래를 위해서 알아놔야 될 식 하나를 정리해 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속 차수가 높아져도 뒤에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사실 뭐 모양꼴을 하나 봐도 좋지만 이건 어차피 숫자 막 변형해서 나오잖아요. 그쵸? 인수분해 따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공식 하나만 외워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에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강조했던 얘 기억하시죠? 얘는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가 되는 경우죠. 언제? 오른쪽이 0이 되는 경우. 그쵸? 오른쪽이 0이 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경우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경우죠. 됐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건 얘가 2분의 1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A는 B는 C인 경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식 변형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얘가 이렇게도 하지만 얘랑이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좀 얼기설기 잘 꼬아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공통식이 있는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끝!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 문자의 인수분해 여기까지 나오죠? 자, 이제 인수분해를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저도 이게 매번 그릴 때마다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변형이 돼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첫 번째가 아니라 0번째. 공통인수 뽑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공통인수 뽑기라는 게 뭐죠? AB 더하기 AC 더하기 AD 이런 게 있으면 A를 먼저 뽑고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쵸? 공통인수를 뽑는 게 당연히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끝나면 다행인데 보통은 공통인수를 뽑고 나서 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게 공식으로 외워야 될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저는요 아까 여기서는 뭐 이걸 다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뭐 그쵸 이제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A의 N제곱 빼기 B의 N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이나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은 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쵸? 맞아요. A제곱 빼기 B제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같은 것도 좀 외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짜리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봐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보면 얘네들은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보기차식은 이게 숫자가 막 바뀌기 때문에 보기차식 자체를 저 공식 하나 외운다고 보기차식을 다 풀 수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요 정도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됐어요? 기본적으로 길고 더러운 애들이죠. 그쵸? 뭐 식을 변형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애들은 딱 보고 딱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는 첫 번째. 그 다음 얘기. 이 공식에 해당되지 않으면 X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걸 못하면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인수분해를 말할 필요도 없죠. 다시 중학교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되죠. X자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항이 보통은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있는 2차짜리의 인수분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식이 뭐 이제 이 첫 번째 나온 예제에 얘네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요 공식을 빼놓고는 여기까지가 중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어떤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이제 복잡한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항이 3차 이상이 된다거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최소한 항이 뭐 3차가 3개일 수도 있지만 항이 4개 이상 되는 이런 상황들이 보통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3차 이상이 되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조립제법,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이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걔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가 안 되는 아이들은 얘가 안 된다라는 건 얘는 일반적인 애가 아니니까 특수하게 대접해서 모양 꼴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우리는 꼴로 외울 겁니다. 첫 번째, 네 항짜리라면 셋 하나로 묶는 경우가 있고 둘둘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셋 하나로 묶으면 반드시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의 꼴로 묶여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돼요. 즉, 네 항짜리인데 어떤 세 개를 딱 묶었더니 완전제곱이 되고 남은 것도 제곱이야. 그러면 요 케이스예요. 어떤 네 항짜리가 있는데 둘을 묶어봤더니 반드시 공통인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케이스도 하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5항 이상이면 항이 5개보다 더 많어. 뭐 지저분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푸는 방법이 오히려 한 가지로 정해져요. 어떻게 하죠? 이거 기억나나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히려 얘가 좀 뭐 지저분하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할만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인수분해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상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특수한 꼴은 따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특수한 꼴은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치환하는 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인수분해 문제를 풀다가 못 풀었어. 그러면 요 표에 엔지를 좀 찾아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자꾸 저 내항짜리 둘둘을 못 보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쵸? 두 번째로는, 치환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치환은. 첫 번째는 진짜로 딱 얘로 치환해라고 딱 대놓고 드러내는 치환 있죠. 뭐 이렇게 그 치환 말고 우리가 이게 치환인지 모를 만한 거 하나만 딱 떠오르려면 뭐가 있냐면 괄호 4개 연속해 있는 거 기억나나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두 개 묶어서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개를 묶어야지 치환할 거리가 나와요. 그쵸? 그거까지 외워놔야 돼요. 얘는 가로가 4개 있는 애가 있으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두 개를 묶어보면 치환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건 문제를 안 기억해 놓으면 사실 못 푼다라고 보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복 2차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복 2차식 공식을 하나 외웠지만 이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복 2차식은 x의 4제곱과 x의 제곱 상수항으로 구성된 이런 2차 방정식인데 얘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어떻게 한다? 얘와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 식을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을 만든다. 이게 풀이법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요 표를 적어 놓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얘가 안 보여? 내가 뭐를 못 보는 건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뭐를 못 보는 건지. 됐습니까? 자, 뭐 사실 여기가 안 되면 뭐 할 말이 없고, 여기랑 여기가 안 되면.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냥 얘를 하면 되는데, 이 뒤로부터는 그게 이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조립제법이네? 라는 것만 알면 넣어보겠지. 그렇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둘둘이네? 라는 걸 알면 둘둘을 하겠지. 근데 이 문제가 둘둘인지 세탄한지 인수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치환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면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 이 케이스에 해당 안 되는 애가 있으면 옆에다 적어놓고 실제로 이제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이놈이 인수분해 문제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A, B, C 중에 하나가 숫자로 바뀌고 이러면 이게 마치 내항짜리처럼 보이는데 아닌, 이게 항이 4개거든. 근데 이제 요 케이스가 좀 어렵고 그거를 제외하고 인수분해는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얘죠. 얘가 뭔가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요 틀 안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이 없이 그냥 막 외우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요, 치환하래요. 지금 개념 3은 치환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따가 치환해서 한번 해볼게요. 문제 나오면. 보기차식, 얘를 먼저 얘기해 주네요. 얘를 먼저 얘기해 주고 이쪽이 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던져줬어요. 왜? 꼴이니까. 딱 정해진 꼴이니까 외워서 하자. 자, 가볼까요? 그렇지도 않네. 자, 144번 뭔가요? 공통인수를 뽑아내면 끝나요. 그냥 여기서 무슨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XY가 보여요. XY를 뽑아내면 2X 더하기 3Y, 즉 공통인수 뽑기로 그냥 한 방에 인수분해가 끝났어요. 더 인수분해 할 게 없습니다. 그쵸? 자, 얘는 뭘까요? 얘가 둘둘입니다. 내항짜리인데 뭐 인수정리를 할 수 있는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셋 하나로 묶이지도 않고요. 둘둘입니다. 저는 이렇게 2개를 묶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둘둘을 묶습니까? 아까 치환해서 괄호 4개짜리는 상수항이 같은 둘둘을 묶으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묶습니까? 솔직히 어렵게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2개를 묶었더니 A에 B 빼기 1 더하기 B 빼기 1 공통인수가 보이면 잘 묶은 거예요.
안 보이면 다시 물러서면 돼요. 다르게 둘둘을 세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B 빼기 1을 묶고 놨더니 A 더하기 1이 나오네요. 됐어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둘둘이에요. 됐어요? 자,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저걸 2A 더하기 5B의 제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X자라고 볼 거예요. 그냥 끼워 맞춰보면 이거 2, 2, 5, 5네. 그치? 147번은요. 저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공식으로 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라 3을 먼저 뽑고 공통인수를 뽑고 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해야 돼요. 그쵸? 얘는 첫 번째로 할 일은 3을 먼저 뽑았더니 9x제곱 빼기 4y제곱이고 얘가 3x 더하기 2y 3x 빼기 2y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끝. 자, 그 다음 148번은 X자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X자는 뭐 다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49번도 X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150번은 뭡니까? 150번. 얘입니다. 얘 공식. 저 150번 저거는 못 보면 되게 좀 골치 아픕니다. 저걸 막 어떻게 정리해서 막 이게 저걸 5탕 이상이야 라고 정리해봤자 안 나와요. 저게 제곱이 있는 걸로 봐서 저거 그러면 얘는 A, 2B, 2C의 제곱인 게 맞나? 2배의 예 곱하기 2 맞죠? 근데 여기가 다 플러스면 아무 고민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B가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쵸? B가 들어있는 애만 마이너스네 앞에가. 그러니 B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얘는요. 얘는 어떻게 푸나요? 쟤는 많이 본 사람은 x 빼기 3의 세제곱이다 라고 봐도 좋고요. 그게 정 안 보이면 x 빼기 3의 제곱 세제곱이라고 못 보면 좀 고생을 좀 하겠지만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도 있죠. 조립제법을 하면 분명히 3으로 인수 정리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도요, 둘둘 묶어도 됩니다. 사실 얘 요렇게 둘둘 묶어도 얘 인수분해가 돼요. 마치 얘처럼 생각한 거예요. 4항짜리. 됐어요? 이게 다 서로 얽히고 얽혀서 됐습니까? 네. 152번도요. 2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쟤도요. 조립제법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좀 짜증나겠죠. 저것도요. 맨 앞에 거 8a 세제곱과 b 세제곱을 둘 묶고 가운데 거 2개를 묶어서 둘둘 묶어서 조립제법을 해봐도 문제가 풀려요. 됐습니까? 네. 153번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공식이니까 바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게 더럽습니다. 154번 보면 보이시나요? 제가 애들을 물먹이려고 시험을 낸다면 저는 무조건 쟤를 냅니다. 쟤요? 얘입니다, 얘. 됐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다가 저 정도가 아니라 분수를 집어넣고 난리를 치면 정말 안 보입니다. 내가
애들을 골탕 먹이겠다라고 문제를 낸다면 저라면 당연히 여길 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능에 잘 안 나와서 뭐 저걸 그렇게 써먹을 이유는 없어요. 됐습니까? 저 보이시나요? 154번. 저거를 내 항자리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리고 3제곱 공식도 아니고 얘입니다. 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얘가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어떻게 정리할까요? 보기차식 풀이 한번 보기차식 풀이 한번 갑시다. 보기차식 x제곱을 y제곱을 b 16a제곱 4ab 더하기 b제곱. 얘는요 얘와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럼 가운데 걸 8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 16a제곱 더하기 8ab 더하기 b제곱 빼기 4ab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16a제곱 마이너스 8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2ab 이렇게 써. 여기가 완전제곱이 되기는 하는데 뒤에가 제곱이 아니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로 가야 돼요. 됐어요?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가운데를 변형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 수학에서는 가운데를 놓고 끝을 변형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우리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변형하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4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빼기 4ab예요. 그러면 얘는 4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빼기 얘가 4x제곱 y제곱이니까 2x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얘 빼기 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물론 순서는 이렇게 안 쓰고 4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4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씁니다. 끝. 이제 얘 지울게요. 됐어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면 해보겠는데 뭐 지금은 안 돼요. 딱 보면은. 네, 넘어갈게요. 자, 얘는요 그냥 너무나 노골적으로 치환하라는 얘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익힘 3번은 너무 티나는 문제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보기차식 아까 했던 보기차식을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x의 제곱을 t라고 놓으면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4 그러면 여기는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 빼기 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야지만 여기도 완전제곱이 되고 빼기가 돼서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t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x제곱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네, 정리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 유형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해보면 됩니다. 유형 이제 5, 6까지 잠깐만 우리 오늘 7시
그래요. 우리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일요일에 또 보죠? 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저희 일요일에 못 와요. 어? 그래요? 잠깐만요. 네. 그 중학교 대비 책 있잖아요.